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도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니키님, 한동영쌤, 반갑습니다. 방송 좀 들을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니키님. 혹시 그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필리핀이 이게 우기로 접어들어가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소리가 잘 들리시면은 채창에다가 소리가 괜찮다. 한 장 한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동영 방송 25년 6월 26일 방송.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62%, 못한다 21%. 이거 좀 뜻밖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그 NBS란 말이에요. 3대 여론조사. 갤럽하고 뭐 리얼미터, MB 이게 3대 그래도 여론조사 기관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또 없다고 볼 수 없는 또 신뢰도가 나름대로 빅3 안에 드는 신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 장수봉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주니키님 소리 괜찮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필기정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갔잖아요. 뭐, 뮤지컬.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아마, 대구에서 올라오는 길에 라방을 할 모양이에요. 8시에 공고가 났거든요. 지금 25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엑기스만, 핵심만 여러분 다들 또 한동훈 라방을 생방으로 보고 싶어 하시니까 아니 놀라운 건 뭐냐면 라방 하면은 되게 클릭 수가 50만이 넘어요.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엑기스만 해갖고 한동훈 라방을 올라오는 길에 또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이제 움직였잖아요. 지방으로 갔잖아요. 주니키님의 엑기스만, 네, 엑기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뮤지컬 끝난 다음에 무대 위에서 기념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동원, 위도, 우재준, 이렇게 해갖고, 뭐죠? 언더 73, 에서도 뭐, 특별 방송, 뭐, 한동훈에 대한 특별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단체로, 사진 촬영한 그런 후보들도 SNS에 많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한동훈이 이제 그동안 방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지방을 나갔잖아요. 그 지방 나가면 이제 거의 뭐 오재전 의원도 만나고 나름대로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한번 언론에서 한번 기사 써줄 만 하잖아요. 한동훈이 뭐 대구 가서 대구가 또 그냥 대구입니까? 보수의 성지가 대구 아닙니까? 한동훈이 뭐 보수 성지, 대구를 찾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하나 뽑아갖고, 뭐 간단하게라도 한동훈 기사를 갖다 한번 써줄 만한데, 공교롭게도 기사가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기사가 떴다고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6.25에 대한, 어제가 이제 6월 25일, 한국전쟁에 대해서 계속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 그 희생자분들, 해갖고 했는데 그거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유교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약간 좀 일반적인 좀 제너럴한 얘기. 한동훈이 특별히 대구를 찾아갔다. 보수의 성지 대구. 그것도 뮤지컬을 보러 일부러. 그리고 거기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을 영접했다.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좀 있잖아요. 이 스토리가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기사가 안 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한동훈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그냥 한동훈이 그냥 잊혀져 버린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기사 나는 것만도 관심이 없게 한동훈 기사가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가운 건 사실인데, 대구 간 건 반가운 건 사실인데, 그거를 떤 언론도 하나도 기사를 안 냈다. 받아 써주질 않았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시에 이게 예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왔다 가는 길에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하고 8시에 라방을 하겠다고 아마 올라오는 이제 차 안에서 고속도로 뭐 타고 뭐 그래야 되니까 차 안에서 라방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썸네일에 한 얘기를 이제 엑기스를 갖다가 또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게 여론조사 했는데요. NBS, 이 NBS는 특징이 뭐냐면, 4개 여론조사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 뭐 갤럽이면 갤럽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4개가 쭉 서 있잖아요. 뭐 한국 리서치, 뭐 K 리서치, 뭐 쭉쭉 해갖고,
이렇게 네 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NBS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3대 여론조사 기록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최근이에요. 6월 23, 24, 25 이렇게 3일 동안 했습니다. 23, 24, 25 최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잘하고 있다가 62%, 잘못하고 있다가 20, 모른다가 17%.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이재명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12가지 범죄 혐의로 그렇게 해서 재판을 갖다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판결이 여러 가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위증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판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 갖고, 또 여러 가지 판결, 뭐 이화영 판결이라든가 뭐 대북송금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그 이재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판결들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하고 있다가 62%, 이게 50%가 훌쩍 넘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기억이 좀, 희미해 갖고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지지율이 60%가 넘은 적이 있었나요? 이거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없어.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60%가 넘은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60% 넘은 적이 없는지, 그거를 갖다가 보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높았던 지지율이 뭐 5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필규 형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정권 초기니까 아직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뭐 62% 지지율이 나온다. 그건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윤석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초기에는 이게 60%가 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니 도대체 그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오늘 풀어서 그런가요? 요새 오늘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지금 뭐 서울의 땅값이 아주 그냥 로켓 쏘듯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아주 고공으로 그냥 계속 어제 올랐다가 또 오늘 올랐다가 또 내일 올랐다 지금 계속 올라갔다고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마포구하고 성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대요. 마포구, 정청래. 성동구는 누구죠? 성동구가 저 사람 아닌가? 그 권익위원장 했던, 전현인가요? 그 사람 아닌가? 권익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성동울인가 갑인가에서 출마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과거 권익위원장 했던 사람. 그리고 정청래가 굉장히 인기가 높겠구나.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기사에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마포하고 성동구래요. 그렇습니다. 돈을 풀어서 그런가요?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 전혀 없습니다. 잘한 게 있어야죠.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시원님,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빌기형님 전현이. 예.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권 초기라 할지라도, 대통령 된 직후라 할지라도,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잠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 51%인가 52%, 맥시멈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채창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예요. 30%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뚝 떨어져 갖고 계속 30%대를 주구장창 누리다가 또 계엄 전에는 뚝 떨어져서 또 20%대. 예. 그렇게 해갖고 20%를 또 깨고 내려간 적도 있잖아요. 깨고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주니키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도 취임 첫 주 지지율 긍정 52%, 부정. 예, 그렇죠. 예. 제가, 맥시멈으로 기억하는 게, 52%, 제가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재명이 10% 이상, 더 나왔다. 62%. 50%, 52%하고 62%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예, 백진웅님, 이재명도 결코 임기 5년 못 채울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컴백해서 이 주도권, 그러니까 그게 뭐 국힘이 될지 아니면 그 홍준표 말에 의하면 국힘은 1년 후에 뭐 위원정당 해상해갖고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창당해갖고 만들어야 될 거다. 제가 어제 소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다시 창당해서 무슨 다른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정치계에 컴백해서 실적으로 파워를 주면 이재명은 임기를 5년 못 채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진웅님, 예, 동의합니다. 전제는 뭐야? 한동훈이 나와서 힘을 쓰면 권력을 쥐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딱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윤석열은 초기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지지율이 몇 프로지? 이게 먼저 생각이 났고 두 번째로 생각난 거는 왜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62%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20%밖에 안 되는데 잘하고 있다가 6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다가. 야, 이거는 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3배 차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거는 이재명이 잘한다기보다는 물론 뭐 잘하는 게 있기는 있겠죠. 예. 제가 그 이유를 갖다가 잘하는 게 있을 거라는 추측,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있을 거라는 추측을 근거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뭐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너무 죽을 수 있다. 그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이재명이 62%에 잘하고 있다라는 건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하도 학을 떼어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국민도 정말 윤석열 김건희한테 학을 떼어갖고 그냥 이재명이 와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가 제거됐다는 것 자체 대통령과 영부인에서 제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재명이 잘하는 듯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국힘은 안 되고 창당만이 답입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듣겠습니다. 백주일 첫 끝발이 끝발이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좀 고수 덮칠 때 그 많이 아니 정말 지금은 제가 화토를 칠 기회가 없어. 벌써 수십 년 됐죠. 화토한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그래도 젊었을 때는 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면 할 게 없잖아요. 우리 때는 뭐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가 딱 분위기 잡으면 포카를 치든지 아니면 고스톱을 치든지 예, 그때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그냥 첫 판에 돈다기야 첫 끝발이 개끝발이 그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백진홍님. 블루마운틴님 지지율 조사 좌파들이 주로 한 듯 우파들은 대답 안 함.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노아 가르시아님, 정과사범에 11개 범죄 혐의 피의자입니다. 대통령이 웃기는 나라죠. 트럼프도 취급 안 합니다. 천하의 중대범죄자죠. 세금 수저 빼먹는. 정말 노아님 말씀대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근데 내가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하는 왜 여론조사의 꽃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론조사 사실 여론조사의 꽃이 가장 많이 해요. 대한민국 여론조사 결과의 3분의 1, 한 33% 정도는 다 여론조사 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자주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는 대충 한 10%를 갖다가 더하고 빼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 곳에서 뭐 잘하고 있다가 62%, 그러면 제가 동의를 안 하죠. 원래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라는 게 한 10% 정도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MBS란 말이에요. MBS. 그래도 좀 공정성을 갖춘. 그래서 표본조사를 갖다 뭐 좌파들만 이렇게 넣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꽃에서 만약에 이 결과를 냈다 그러면 제가 분석을 그렇게 했겠죠. 그 김어준의 그 표본조사, 여론조사 꽃이 그냥 좌파들 위주의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MBS 그러면 이게 표본조사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이거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너무 죽을 쓰고 너무 학을 띄어서 그냥 그 사람이 제거된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김기동님, 내란 프레임 때인가요? 더 못한 야당이 있기 때문에 신조어가 말한 기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윤들, 그리고 이게 그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 죽을 써 갖고 상대적으로 이런 좀 착시 현상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진웅님, 어쩌다 이재명.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왕정 시절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이성계다, 태종 이방원이다, 이렇게 쭉 왕이 뭐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잘된 왕도 있고, 좀 폭군적인 왕도 있고, 나라를 망친 왕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정 시대라고 그래갖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영조, 정조, 그래서 영정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정 시대를 갖다가 조선, 조선의 마지막 문화의 꽃을 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조가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아버지 영조, 정조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그래서 정조가 단명했잖아요. 정조가 영조는 40년 이상 통치를 하고 늙어 노망들 때까지 끝까지 왕위를 안 물려주고 버티다가 그렇게 40년 이상 해갖고 파파 할아버지 돼갖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정조는 굉장히 똑똑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었는데 15년을 갖다가 버티다가 뭐 독사를 당했는지 잠깐 설이 많아요. 이 정조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정적이 워낙 많았어 갖고 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영국의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래 살아가고 너무 오래 했고, 황태자가 그게 황태자가 아니라 한갑이 넘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정말 황태자 즉위식, 그 황태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왕위 즉위식을 할 때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가 왕위 즉위식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이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왕정일 때는 그 국민들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에 국민들이 투표해갖고 왕을 뽑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각의 상속이잖아요. 피, 혈통이 그냥 왕족이면 뭐 능력이 있던 없던 무조건 왕왕왕왕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되면 그 탓을 갖다가 누구한테 돌릴 수 있냐면 그 왕한테 돌리고, 왕이 무능했다. 나라가 잘 되면 백성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왕이 유능해서, 이게 뭐 세종대왕이 40년 동안 유능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뭐 한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과학기술도 만들고 화포도 만들고 뭐 등등등등 해갖고 우리는 아직도 세종대왕 집회에도 세종대왕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뭐 말해먹었다. 그럼 우리는 뭐 고종,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몇 명 있어요. 그 무능한 왕들이. 하지만 지금 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우리 지도자를 누가 뽑느냐? 국민이 뽑는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도 국민이 선거해서 뽑죠? 그리고 지도자, 입법을 기관하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선거해서 뽑죠? 그러니까 되게 선거로 뽑는단 말이에요. 뭐 서울시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다 국민들이 선거로 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대통령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2차죠. 물론 대통령이 잘했으면 나라가 흥하겠지.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탓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국민 수준이라는 거야. 이 굉장히 민감한 단어인데 이 국민 수준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인데 이게 왜 민감하냐? 여러분 정몽준 의원이라고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이 대선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죽다 살아났어요. 아니 재벌이 기업이나 잘할 것이지 무슨 놈의 대통령이 됐고 나와갖고 떨어져갖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된 사람이 그래서 정말 정주영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야사가 있고 정사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야사를 들어보면 정말 정주영이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예. 정주영이 아주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정주영이 그래도 자기 못 이룬 꿈을 갖다가 누군가는 정치계 하나 그래요. 근데 그 정몽준 의원이 그래도 잘생기고 거기 이제 어머니가 좀 다르잖아요. 아들이 많지만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 잘생겼잖아요. 정몽준. 예. 그리고 똑똑하고. 그래서 정몽준을 갖다가 국회의원 아마 정몽준 의원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역구가 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7선인가? 저건 어마어마하게 국회의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정몽준 의원이 드디어 이제 그 아버지의 꿈을 품고 대선에 한번 출마한 적이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지금 김민석 있잖아요. 그 총리, 총리 지금 후보자로 하는 그 김민석이 그때 민주당을 배신하고 정몽준 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배신자가 붙은 거예요. 정몽준이 딱 출마하니까 정몽준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배신 때리고 딱 옮겼는데 결국은 망했죠. 그래서 그 김민석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암흑기를 갖다 지낸 이유가 그 사건입니다. 배신자 불행. 그랬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정몽준의 아들이 나름대로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20대였어요. 정몽준이 대선 나왔을 때가 정몽준 아들이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아들이 얘기를 했느냐 그 SNS에 올렸던가 자가 뭐 친구들하고 뭘 주고받는 어떤 그게 공개돼 갖고 했는데 결국은 뭐야 대한민국이 죽을 쓰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이 국민 수준이 그렇다고 국민 수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예? 국민 수준이 그래서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은 다 국민인데, 저도 국민이고 여러분도 국민이고 다 국민인데, 아니, 젊은 새끼가, 젊은 놈이 20살짜리가 뭐 미국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정문준 아이 똑똑하다고 들었습니다. 똑똑한 놈이라고 나름대로 뭐 공부한다고 했는데, 뭐 아버지가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왔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어떻고, 이 놈이 저거,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국민 수준.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때 정몽준 아들이 국민 수준이라는 그 단어를 딱, 하고 기사작은 엄청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몽준은 대선 후보를 갖다가 내려왔어요. 그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잘 가다가 그게 트리거가 되었고 딱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집중적으로 그 국민 수준이라는 그 단어를 공격을 해갖고 결국 이제 그냥 끝까지는 못 가고 그냥 도중에 하차했죠. 스스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정몽준 아들의 쓴 국민 수준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얘 참 똑똑하다. 뭔가 이 역사를 갖다가 알고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국민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는. 왜? 국민이 왕을 뽑은 게 아니고 국민이 뭐 영의정을 뽑은 게 아니라 좌의정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국민은 그냥 착취만 당했단 말이야. 왕정시대에는. 근데 지금 뭐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에 투표권이 다 우리한테 있어. 국민한테 있어. 그걸 뭐 고무신을 받고 있는데 왜 선거 때가 되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은 막 고무신을 갖다가 봉지에 이렇게 해갖고 막 던지고 막 이랬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고무신을 받고 그랬던 밥을 먹고 그랬던 뭐 그랬던 간에
어쨌든 간에 국민이 투표를 하잖아요. 예? 국민이 투표하고 국민이 뽑잖아요. 그 권리가 국민한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있다. 국민이 대통령 뽑고 국민이 국회의원들 뽑고 국민이 다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하면 그 국민 책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안 좋죠. 여러분 다 뭐 안 좋죠. 근데 윤석열, 김건희를 뽑은 사람은 결국은 국민, 저도 뽑았습니다. 저도 뽑았어요. 이재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윤석열 찍었어요. 왜? 몰랐으니까.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나리라 생각하고 찍었고, 또 찍은 이유는 뭐냐? 그래도 이 윤석열이 되면 국힘 후보니까 반드시 문재인을 심판하리라. 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5년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찍으면 이재명이 문재인을 심판하겠습니까? 감옥 보낼까요? 그래서 문재인을 감옥 보내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기는 몰랐어. 몰랐는데 대통령 되고 조금씩 밝히는 얘기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한몸이라네.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김건희가 있어, 와이프가. 그러니까 진짜 한몸이 맞는 거지. 그래서 너무 뭘 모르고 선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남 탓할 수가 없다.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사단이 나거나 망하면 그거는 이재명은 두 번째 책임자고 결국은 국민이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빼박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 네. 투표를 국민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투표 그 여론조사를 보고 많은 걸 갖다가 순식간에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8시에 한동훈 대표의 라방이 하는 8시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7분. 와, 럭키7. 숫자 좋네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한동훈 라방을 보시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라방 보시기 전에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 아, 별정님, 안녕하세요. 흐린 날씨, 선선한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렇군요. 필리핀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좌파들의 본색이 곧 나타날 겁니다. 국민 골수 빨아먹는 운동권 출신들. 이거요. 이 본색은 뭐, 나타나, 곧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났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 증거를 갖다가 이 본색에 대해서 를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 김민석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추 농사 투자해 갖고 1년에 27% 수익을 갖다가 얻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 펀드, 무슨 뭐 광물 펀드, 잠깐 뭐 펀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삼성의 뭐 회사로 엮은 펀드, 뭐 잠깐 여러 가지 이렇게 펀드가 있는데 그 좋다고 하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펀드 수익률이요. 1년에 연 수익률 따져갖고 10%가 되면 대박입니다. 네, 10%가 넘으면 대박이에요. 대개 펀드 수익률은요. 한 7%? 7%, 8%면 아주 좋은 펀드입니다. 수익. 왜? 아니, 은행에 1억을 넣어봐야 은행의 이자가 몇 프로, 한 1%도 안 붙잖아요. 은행 이자라는 게. 그런데 뭐 7배, 8배를 갖다가 말해주면 굉장히 좋은 펀드죠. 어쩌다가 운 좋으면 뭐 14%, 15% 이런 아주 대박 펀드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갖다가 뼈 빠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외국 가서 공부하고 카이스트 금융공학과 나온 그런 친구들이 펀드 매니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가장 똑똑하다는 애들이 하는 수익률이 7%, 8%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추 농사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 배추 농사를 갖다가 투자해 갖고요. 연 27%를 얻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3배, 3배. 정말
날고 긴다는 미국의 유수의 무슨 뭐 하버드 이런 졸업한 애들이 들어와 갖고 펀드 매니저 이렇게 하고 뭐 카이스트 금융공학과 대학원을 나와 갖고 머리 골 싸매고 수익 모델을 갖다 만들었고 해도 그게 7% 8%인데 아니 어떻게 배추 농사가 어떻게 연수익률이 27%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장난이에요? 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이 정동영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지금 통일부 장관 뭐 임명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지난 3월에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거 만들 수 있겠죠. 법 통과 시 업계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뭐냐, 이 태양광에 대한 법안을 갖다가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회사를 지원하겠다. 떼돈을 갖다가 태양광 회사들한테 뿌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지원 법안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태양광 회사가 누가 갖고 있었느냐? 와이프가 대표이사요. 정동영의 와이프가 대표이사고 정동영의 아들들이 법정 이사야.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빤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가 아니라, 본색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냥 눈 뜨고 당할 일만 국민들은 눈 뜨고 당할 일만 남은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웅님, 지하철 교통비 28일부터 1,550원으로 올라가는데 알고, 그래요. 지하철비가 또 오른다. 이거 이렇게 들면 교통비에 올라가는 걸 지하철 방송에서 듣는 건 처음이에요. 홍보하는 거야, 지하철에서. 교통비 올라간다고. 그냥 100원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가능하면 올리면 안 돼. 이게 공공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100원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야? 100에다가 150원 10% 하면은 이게 되게 뭡니까? 100원이 오른 거면은 뭐죠? 10%면은 150원이네요. 그러니까 한 5%. 여기서 5%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사는 소비재, 뭐 라면값이나 뭐 우리가 이제 뭐 과자값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5% 정도 올라가면 우리 소비재 상품은요, 한 15% 정도 올라가. 그만큼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게 이게 그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버스 요금, 뭐 지하철 요금 이런 공공요금, 뭐 전기 요금 이런 공공요금 있잖아요. 그게 5%만 올라가도 우리 생필품 가격은 되게 15% 뛰거든요. 그런데다가 돈을 갖다가 지금 한 30억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놈의 15만 원, 15만, 제일 안 받아도 15만 원, 많이 받으면 50만 원이래. 그러면 이제는 뭐 물가는 이제 끝난 거죠. 완전 인플레이션에 그걸 엎어갖고 지금 부동산은 완전 로켓포 쏘듯이 지금 뭐 초고공행진을 이게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어제 얘기했죠. 아파트 값이 뭐 30 몇 평짜리가 무슨 10억, 20억 그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이게 언제 그랬냐면 1990년대에 일본이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바로 직전에 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 동경에 손바닥만한 아파트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비즈니스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그 롯데월드 지금의 석촌 호수에 있는 롯데월드를 갖다가 질 때 그 동경에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몇 개 팔아갖고 조그조그한 거 몇 개 팔아갖고 그 돈으로 롯데월드를 졌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돌아다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 정도로 미국, 그 일본의 그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 미쳤었어요, 그때. 아니 그거 몇 개 팔아갖고 그 어마어마한 석촌호수에다가 그 뭐야 놀이동산을 만들 정도면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생기고 조금 있다가 일본은 20년 이상의 그러니까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 침체기가 무려 20년 이상 갔어요.
완전히 박살이 일본 경제가 완전히 아작이 나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뭐 1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와 갖고 지금 이렇게 좀 추스리고 있는 게 일본의 경제입니다. 한국도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돈 뿌리고 이런 식으로 뭐 공공요금 올라가고 이렇게 해갖고 뭐 부동산 올리고 뭐 이러면 초기에는 그게 활성화처럼 보여요. 예?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왜? 부동산이 오르면 자연히 집값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력이 생기잖아요. 담보 여력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군데서 이제 빵 터지면 연쇄적으로 빵빵빵빵빵 터져갖고 골로 가는 코스입니다. 그게 절대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동산 오른다고 또 그 왁구를 갖다가 해갖고 또 그걸 여력을 갖다 담보고 또 돈 빼고 이러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저는 돈이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저는 빚도 없어요. 빚이 없습니다. 빵, 대출 빵, 사채도 없어. 빵원이야. 아니, 평생 빚지고 살지 맙시다. 예. 그 골로 가는 지름길이다. 예. 자, 김혜성님, 예, 그 지하철 올라가는 그런 거고, SSH님, 예. 한동훈 신당 창당, 한다면, 우리 책임당원 가입 하루에, 50억 모금에 정리. 아니, 정말 신당만 창당하면, 아니, 50억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12시간 만에 30억 모았잖아요. 한동훈 그 후원할 때. 아니, 12시간 만에 30억을 모았으면, 그걸 갖다 무제한으로, 예를 들어, 신당 창당 후원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딱 열어놓잖아요. 아니, 50억이 문제예요. 500억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신당 창당하면 딴지 거는 이제 꼭 두 개 갖고 시비 건다고. 그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돈 문제, 그다음에 사람이 모이겠냐? 사람 문제. 예. 정말 돈 문제하고 사람 문제는 붙들어 매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추정 세력은 신당 창당을 전혀 고려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당 창당이 안 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그 시간 되시는 분, 삼과 영성 TV 제가 왜 그 일요일 저녁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그거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거, 제가 그 뭐야 세부에 일주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딸이 그 뭐야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서 그 일주일 동안 세부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제가 도딱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서너 시간 경청, 저녁에 밥 먹을 때 또 서너 시간 경청. 그래서 그 몸에 사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 삼과 영성 TV라고 그냥 그 인터넷에서 삼과 영성 TV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한 게 있어요. 이거 잠깐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좀 보시라 라는 의미로 어? 윈도우 캡처를 보면 예, 이겁니다. 예,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삼과 영성 TV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타이틀이 삼과 영성 TV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지난주에 방송한 거. 여기 3일 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요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이거 그래도 이거 400분이 넘게 보셨네요. 조회수가 411회네. 혹시 이거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삼과 영성 TV는 왜 제가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요, 이게
우리 보이는 현상이죠.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실물계에서만 이렇게 분석을 하면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눈에 보지 않는 세계죠. 그 세계 관점에서 그 현상들을 분석하면 분석이 제대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도 닦는 마음으로 삼관행성 TV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한번 봐주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하나님, 문제는 국민 수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국민 수준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제가 국민 수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 수준 때문에 그렇다? 그럼 구독자가 한 1000명은 나갈 수 있습니다. 열받아갖고, 저게 내 수준이 뭐라고. 내 수준이 어때서?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 수준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정mon준이 날아갔다. 대통령을 갖다가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결국은 내려왔다. 근데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국민 수준이다. 근데 사실 맞는 얘기죠. 예. 아르맘님, 돈 주다고 나라 일을 잘한다고 지지하는 무지랭이들 때문에 나라고 망하겠다. 선심 쓰듯 준다는 그 돈, 우리 국민들이 빚이다. 그렇죠. 우리 아들, 딸들의 빚이죠. 예. 내년부터 세금 부여가 얼마나 급등할지 지켜봐라. 아, 맞습니다. 사필gin형님, 예전에 정몽준 사장님 BBC 인터뷰 영상 봤는데 영어 겁나게 잘합니다. 아니, 정몽준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음. 아니,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정치인으로 키운 게 정몽준이라고 그랬죠. 김기동님, 지역감정이나 그구나. 그건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가 있는 한 중도 좌파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경선에서 떨어진 이유도 집단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집단 이기주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약간 암울한, 그런 좀, 뉴스인데, 오늘 보니까, 정말, 국힘은요, 이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뭐야, 홍준표 얘기대로, 그냥 해산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정당 해산. 이렇게 하고, 아니, 뭔가 방법을 써야지, 어, 여기, 여러분, 오늘 이재명이 국회 나가고 시정연설을 했다, 첫 시정연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기사가 떴냐면, 제가 요 아래 써있잖아요. 국민의힘 집단 지도체제 검토한다. 이게 뭐야? 한동훈이 나오면은 이게 당대표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 뭐예요? 한동훈 1인 체제로 해갖고 한동훈한테 눌릴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체제라는 건 뭐죠? 여러 명이 지도자가 돼갖고 통치하는 그 체제로다가 가겠다. 그래야 한동훈이 설사 되더라도 다른 친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단 체제라는 거는 왜 독주를 못하게 하는 게 집단 체제니까 정말 위원 정당 해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당에서 뭐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근데 오늘 또 하나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시정연설을 첫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12차례나 박수를 쳤대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한다. 와, 한마디 하면 또 확 일어나서 박수치고 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피켓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이 투쟁력이 없고 무능한지 아시겠죠? 왜 피켓팅을 안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싸울 줄 몰라서 내지는 뭐 바보 같아서 뭐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할까요? 국힘은 전통적으로 뭐예요? 계속 먹고 살 만한 사람이 국힘한다고 그랬잖아요. 괜히 이거 피팅에다가 괜히 그다음부터 요새 뭐 국세청장 후보가 이렇게 뭐 물망에 오르고 뭐 누가 될 거다 누가 될 거다 이렇게 후보군이 있는데 괜히 이거 우리 집안에 부모님 집안에 애들 집안에 국세청에서 들이착지 않고 세금 왕창 두들겨 맞고 망하는 거 아닌가 겁나서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는 아예 그냥 현관에서부터
현관에서부터 떼거지로 모여들어갖고 민주당 의원이 딱 해갖고 하고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야유하고 뭐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갖고 결국은 어땠어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 이제 가지를 않았잖아. 열받는다고. 야, 그 야유받으러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국회에 아예 못 들어오게 그냥 그렇게 단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뭐 그 야유받는 거 싫어서 안 가겠어요? 겁나서 안 가겠죠? 그렇다. 국힘은 아직도 지킬 세상이 있고, 국힘의원들 아직도 자기 밥그릇에, 그냥, 기름이, 왕창 찐, 그런 살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정말, 안타깝다. 근데 그 희한한 거가 하나가, 이게 있어요. 자, 무박수를 했는데, 유일하게 박수 친 사람이 누구냐? 육선에 조경태 의원이 홀로 박수를 쳤다. 이재명이 시정연설할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의원이 홀로 박수를 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참 이 이재명과 한동훈의 아이러니는 뭐냐? 정극단에 서 있는데 이재명과 한동훈은 절대 같은 편에 설 수가 없죠. 왜? 이 뿌리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좌파다 이런 얘기도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을 갖다가 막는다. 그러면 뭐야? 한동훈이 막았죠? 민주당도 막았죠? 이재명도 막았죠? 탄핵을 갖다가 찬성한다. 한동훈이 찬성했죠? 이재명도 찬성했죠? 이게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선 게 사실입니다. 왜? 아니 우리 국힘의 당론을 갖다가 그냥 탄핵 찬성 쪽으로 하기를 정시로 제안한다. 물병 날아가고 난리가 났지만 그거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그때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뭐 왕정도 아니고 감히 그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물론 한동훈이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없었지만 조경태가 누굽니까? 친한동훈의 좌장이잖아요. 네? 어른이잖아요. 조경태가. 그런데 그 조경태가 이재명이 시정연설할 때 박수를 쳤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재명의 말이 맞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수를 쳤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뿌리는 다르고 그게 완전 적과 적이 돼갖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이게 희한하게 상황이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같이 가는 상황이 많다. 여러분 그거 뭐야 계엄을 갖다가 막을 때도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 이재명과 한동훈이 악수하는 사진이 공중에서 탁 찍혔고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친윤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빈말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기 한지호 의원이 그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좌석을 쭉 보니까 한지호 의원이 맨 첫 번째 열에 앉아 있더라고요. 자, 이재명하고 한지혜 의원이 악수할 때, 뭐 그냥 꼿꼿이 서갖고 그냥 악수, 정중하게 그냥 표현을. 강민구 완전히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다 우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겁니까? 아니, 무슨 죽을 죄를 줬어요? 이재명한테 죽을 죄를 줬습니까? 이재명이 하면은 뭐 세금을 갖다 들여서 집안이 망합니까? 정말. 이렇게 이재명을 까댈 때는 언제고 우리 각하께서 직접 이렇게 왕림해 주시고 영광입니다. 90도 벌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친윤의 특징이거든요. 이 밥그릇 지키는 친윤의 특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홍준표 말대로 그냥 팀은 좀 위헌정당 해산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냥 없어지고 새로 당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왜 삼과 영성 TV를 왜 보시라고 하냐면 지난주 방송 3일 전에 그걸 왜 그러냐면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신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신당창당을 안 하고 국힘에서 나는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해도 이재명에 의해서 국힘이 해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신당창당, 홍준표도 자기 당을 창당해야 되고 한동훈도 어쩔 수 없이 당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이제 국힘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동훈 이름으로 창당을 하던 아니면 홍준표가 창당할 때 한동훈이 조인을 하던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신당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다 영적인 근거를 갖다가 들어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3일 전에 그러니까 상가 영성 TV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방송을 보면 참 답답하죠. 예, 돌아가는 상황 보면 답답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 그냥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안 버리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안 버리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뒤집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뭐 어떻게 뒤집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경험을 제가 인생 살면서 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성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윤종조님,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가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윤종준님께서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 거금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한동훈 다방을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궁금하신 거는 이제 나중에 제 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정성스럽게 써준 그 책글은 또 제가 또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님, 집단 이기주의, 그거는 이제 제가 읽고 구독자의 행복님, 국민들에게 돈 뿌리고 정치는 개판이어도 국민들은 관심 없다. 하나님, 한 대표님 지지자분들은 거의 다 상식을 아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네, 구독자 행분이 우리 국민들은 속사정을 이재명이 잘 돈 뿌리는 사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는 범죄자이건 모든 사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당 뽀갠다고 할 때 문재인 끈앞풀인 줄 알아봤어요. 야,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정말 그때는 때는 늦으리. 이미 대통령이 된 다음이라서 때는 늦으리. 김기동님, 한동훈이 집단 이기주의 뚫고 전당대회 이길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나오나 이길 수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성국님, 대표님 라방 실시간 지금, 라방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저도 평소보단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일찍 마쳤네요. 아이고, 67년생 한동훈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여론조사 중도 봉수는 응답 안 한 것이라고 봐야죠. 저도 정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필규정님, 친윤들의 구속을 기대한다. 열정님, 오세훈이 이준석 국힘 데리러, 이거 어제 기사에 나온 거죠. 이준석이 뭐 국힘 데려오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오세훈도 뭐 이제 맛이 갔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이 맘만 먹으면 명태균하고 엮여 있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빼박으로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이재명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거 쳐넣어야겠다 그러면 명태균을 이렇게 끄집어내 갖고 세 사람은 언제든지 감옥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던 이재명이 걱정 안 하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야 한동훈의 라방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네. 자, 오늘도 목요일, 목요일 저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역시 변함없이 내일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 정기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